안녕하십니까. PKJ 자전거 피팅 연구소 박광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클릿의 전후 위치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클릿의 좌우 위치 조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초창기 경륜 시절에 참 자전거 피팅에 진짜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처음에 제가 피팅을 받고 자전거를 탔었으면 그런 현상이 아마 좀 덜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니까 일단은 잘 타는 선수들 자세를 따라 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일반 동호인분들이 안장을 높게 타면 멋있어 보이듯이 저 역시도 잘 타는 선수는 이상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장을 엄청 높게 탄 거죠. 그러면서 자세는 어떻게? 완전히 무릎을 완전 모으고 무릎을 모아야지 공기 역학적으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을 모으고 막 자전거를 탔습니다. 제 신체의 어떤 특징들은 무시한 채 그냥 무릎 모으면 잘 탄다, 공기장이 작다, 뭐 그런 어떤 차원에서. 그래서 비둘기 자세 페달입니다. 경륜에서 쓰는 어떤 클립밴드를 차는 페달인데 토 클립이 좌우로 이동이 돼요. 그러니까 경륜에서 쓰는 페달은 어떻게 좌우 조정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이 토 클립을 안쪽으로 밀은 거죠. 그러면 발이 모이겠잖아요. 발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뭔가 집중적으로 힘을 쓰지 않을까라는, 그것도 주위에 또 잘 타는 선수 그래 또 타더라고요. 그걸 제가 몰래 가서 살짝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으로 딱 모아가 탄 거죠. 모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니까 경륜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탔습니다. 왜냐, 바꾸면 어색하니까. 네. 가장 좋은 거는 그겁니다. 자신의 걸음걸이를 반영해라. 회전각도 약간 팔자, 나 팔자면 팔자, 뭐 그런 식으로 좌우 회전각도 자신의 걸음걸이를 반영해야 되고, 무릎 궤적이 만약에 바깥쪽으로, 무릎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간다. 무릎이 이렇게 궤적이 무릎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을 조금 더 넓히면 이게 일자로 될 확률이 높죠. 스탠스를, 발 폭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페달 축이 좀 더 긴 걸 쓰면 되겠죠. 페달 축이 좀 더 긴 거. 아니면 지금 이 상태인데 신발이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자전거 프레임입니다. 차체입니다. 이렇게 페달링이 되니까 발이 밖으로 나가면 일직선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나가기 위해서는, 신발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때? 클릿은 안쪽으로 와야죠. 클릿이 안쪽으로 오면 신발이 밖으로 나가겠죠. 중심은 그대로인데 여기서 신발이 밖으로 나가려면 클릿이 어떻게 됩니까? 안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클릿이 이 안쪽으로, 발볼 쪽으로 이동하면 밖으로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궤적이 바깥쪽으로 된다. 그러면 클릿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클릿을 바깥으로 빼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신발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밖으로 빼기 위해서는 클릿을 안쪽으로 해야 된다. 예. 그랬을 때 보폭이 증가한다. 보폭 증가하겠죠. 긴 페달 스핀들을 사용한다. 스핀들, 페달 축이 길면 똑같은 효과지요. 어댑터, 와샤 같은 걸 끼워서 이걸 늘린다, 그 말입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무릎 궤적이 이렇게 밖으로 된다면 신발이 밖으로 나오면 일직선 되겠죠. 그러면 신발이 밖으로 나오게 있으면 클릿은 안쪽으로 가야 돼요. 반대로 신발이 밖으로 나오게 클릿은 안쪽으로 가야 되고, 또 신발이 밖으로 나오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댑터를, 페달 축을 더 길게 하면 되겠죠. 페달 축을 더, 아니면 그게 페달 축에 와셔를 끼워 넣으면 밖으로 나오겠죠. 그 말입니다. 반대로 무릎 궤적이 이렇게 안으로 된다. 그러면 페달 축에서 신발이 너무 바깥쪽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신발을 안쪽으로 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클릿을 바깥쪽으로 빼야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신발이 너무 밖에 있다. 너무 밖에 있어서 이런 페달링이 된다. 그러면 클릿을 밖으로 빼버리면 신발이 안으로 오겠죠. 신발이 안으로 올라오면 클릿이 밖으로 빠져야 되겠죠. 그랬을 때 보폭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반족입니다. 이 내반족이 뭐냐면 이렇게 보통은 뒤꿈치 축이 무너져 가지고 발이 이렇게 내반족이 되는 경우가 팔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웨지를 삽입하는 거죠. 웨지. 근데
이렇게 내반족인데 보통 앞꿈치가 내반인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뒤꿈치가 내반이라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하던데 그럴 때 웨지를 삽입합니다. 실제로 저는 뒤꿈치 웨지를 삽입하니까 효과가 좀 있었어요. 실제로는 슈즈가 벗겨질 정도의 어떤 한 3장까지 깔아봤어요. 뒤꿈치 웨지를. 앞꿈치 웨지는 저는 좀 비추합니다. 왜냐? 고유 수용기 감각을 좀 혼란을 주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뒤꿈치에 딱 주니까 뭔가 안정감을 찾은 것 같더라고요. 더불어서 저는 아치 보강용 어떤 웨지도 딱 같이 삽입하니까 예, 발이 딱 신발에 밀착되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페달이 다운스트로크 때 무릎의 궤적이 타원을 그린다. 다운스트로크 할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일자로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페달링이 되는 거죠. 그럴 때도 웨지 삽입 중요하다. 자, 내반족 설명드릴게요. 발이 안쪽이 무너진 거죠. 그래가지고 발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반족. 팔자그림. 내반족입니다. 팔자그림. 클립 위치, 이 표시가 있습니다. 표시가 있으니까 좌우 위치를 딱. 저는 실제로 이거 이제 사인펜으로 표시하면 표가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칼날로 표시를 쫙쫙 했습니다. 칼날. 네임펜으로도 막 했는데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칼날로 이렇게 쫙 표시해가지고 만약에 글리스 교체해야 된다 그러면 똑같은 위치에 딱 설치하는 거죠. 그게 이런 어떤 측정 기구보다 더 정확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그리고 또 선수들은 좌우가 좀 틀립니다. 선수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표시를 확실히 해야 된다. 일반 동호인분들은 제가 이제 요걸 통해서 좌우를 수평을 맞추고 똑같이 맞춰줍니다. 똑같이. 근데 이런 측정 기구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본인의 느낌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기준점은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특히 발의 그 감각, 고유 수용기 감각 느낌은 본인만 알 수 있어요. 클립 피팅을 남이 해준다. 선수 남이 해준다. 그거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선수하고 클립 피팅 하는 사람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하는 거는 괜찮아요. 선수가 여기 느낌 좀 그랬습니다. 좀 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이런 건 괜찮은데 일방적으로 피터가 하십시오. 이건 아니라고 봐요. 동호인분들한테는 그게 최선입니다. 왜냐? 동호인분들은 이거는 무시하는 말이 절대 아니고요. 느낌을 모릅니다. 제가 자전거 피팅할 때 피팅의 변화를 줍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느낌을 모르겠대요. 그 느낌이라는 거는 자전거를 오래 타고 거기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어떤 느낌을 받았던 사람들만이 느낌이 틀리다를 알지. 이것도 처음이고 저것도 처음인데 어떻게 느낌을 알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제가. 자, 저번 강의에도 말씀했던 플로트는 뭐냐 하면 우리가 플로트 딱 신발이 클릿에 딱 클리비스 페달에서 딱 고정이 됐다. 이게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무릎에 발목에 무리가 가서 부상이 옵니다. 그래서 부상 방지를 위해서 유격을 준 거예요. 유격을 줬습니다. 그걸 우리는 플로트라고 해요. 플로트를 1도를 허용하니까 부상이 엄청나게 방지되었다는 어떤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플로트. 그리고 스피드 플레이 같은 경우는 플로트 조절이 한 15도까지 된답니다. 그러니까 유격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스피드 플레이 페달을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클리비스 페달을 놓으세요. 클리비스 페달. 그 다음 경륜이나 트랙 선수들은 고정형 페달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요게 탁 고정되죠. 고정. 왜? 그 다음에 클립밴드를 꽉 묶어서 고정을 시켜요. 그래야지 급가속에도 안 빠지거든요. 경륜 선수들은 넘어지면 어떻게 넘어집니까? 발은 그대로 묶인 상태에서 어깨부터 넣어. 그래서 쌩얼이 다 나가는 겁니다. 머리. 그래서 경륜 선수 헬멧, 하이바, 완전 오토바이 하이바입니다. 튼튼합니다. 근데 그거 쓰고도 저는 내진탕 걸렸습니다. 내진탕. 그 다음에 발바닥에 과도한 해내. 아까 내반족이랬죠.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그런 경우나 아니면 또 가끔 이렇게 뭡니까? 안짱다리, X자 다리. 뭐 그런 경우에도 어려운 교정 기구가 필요하다. 웨지가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플로팅 각도는 색깔, 제조사마다 색깔별로 각도를 차이를 뒀어요. 이렇게. 똑같은 상표인데도 각도는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각도를 잘 보시고, 예, 글릿을 구입하시는 게, 예, 타당할 겁니다. 스피드 플레이. 예, 스피드 플레이. 여기 이제 플로팅 나사가 이걸 돌리면 조절이 가능합니다. 플로팅의 어떤 강도 조절,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팔자글은 보통 사람은 다 팔자를 써요. 저도 약간 팔자입니다. 약간 팔자인데 인터넷에 가면 앱, 스마트폰 앱에 보면 이 각도 측정하는 각도기가 있어요. 앱이. 그래서 이런 사진만 찍고 그 사진을 앱에 딱 올리면 각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도를 측정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참고 자료입니다. 참고 자료. 가장 정확한 것은 본인의 느낌이 반영된 세팅. 팔자그림일 때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팔자그림이면 뒤꿈치가 크랭크에 부닥친다 했죠. 그런 경우는 페달축을 좀 더 길게 빼면 안 부닥치겠죠. 그러기 위해서 와샷. 요거는 한 2mm. 네, 와샷. 2mm가 아니죠. 20mm 정도 되겠다. 네. 페달 스페이스 삽입하는 게 그러면 축이 더 길어지니까 뒤꿈치가 안 되겠죠. 팔자그림이더라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탠스 넓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페달 축이 있고 페달링을 하는데 스탠스 넓이, 축과 축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스탠스 넓이라고 해요. 스탠스 넓이. 스탠스 넓이를 넓히기 위해서는 페달 축 더 긴 걸 쓰면 되고 와셔를 끼워도 되고 아니면 슈즈의 클릿을 어느 쪽으로 안쪽에 위치시키면 밖으로 나가겠죠.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스탠스 넓이입니다. 넓이. 그 다음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또 Q 앵글이라고 있어요. 스탠스 너비를 Q 팩트라고 하는데 스탠스 너비를 Q 앵글입니다. 앵글. 대퇴 사두근하고 설계근에 형성된 각. 이거는 이제 골반이 넓은 여자가 더 크겠죠. 각이. 이렇게. 골반이 좁으면 더 작고 이 각입니다. 이 각. 골반하고 그거 Q 앵글을 좌우하는 거는 Q 팩트죠. 스탠스 넓이가 크면 작아지겠죠. 또 상대적으로. 좁으면 커지겠죠. 이게. 그렇습니다. Q 팩트하고 앵글은 상호 연관이 있습니다. 페달 축이 짧다. 이 페달 축이 짧으면 Q 팩트, 스탠스 너비가 좁아지니까 Q 앵글은 커지죠. 네. 그 말입니다. 클릿의 좌우 위치. 클릿의 좌우 위치입니다. 좌우 위치. 방금 말했듯이 우리가 차체가 있습니다. 차체에서 멀리 떨어지려면 클릿이 왼쪽으로 가야지 신발이 밖으로 나가겠죠. 왼쪽으로 가야지. 반대로 너무 멀다. 신발이 안으로 와야 되겠다. 그럼 클릿이 밖으로 빠져야 되겠죠. 좌우 이동이 가능하다면 밖으로 빠져야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틸팅 각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자세죠. 요렇게. 요 자세. 그러면 여기가 낮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좀 높여두면 이게 일직선 된다.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에 웨지를 삽입하자. 이쪽이 높은 웨지를 삽입하자. 그 말이죠. 이 그림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릎이 안으로 들어오는 어떤 페달링이 이루어졌다면 웨지를 삽입한 겁니다. 삽입하니까 일자로 되더라. 이거는 어디까지나 눈으로 보이는 어떤 이상적인 각도입니다. 실제로 클립 웨지를 넣었을 때 그 고요 수용기 감각에 어떤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내가 자전거 피팅하는 어떤 피터다. 어떻습니까? 각이 정확하게 나왔죠?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 느낌은 본인이 압니다. 그 느낌까지도 반영하는 피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탠스 스탠스 너비는 뭐 금방 말했던 부분은 반복인데 클릿에 따라서 너비가 좁다. 그럼 넓혀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넓혀야 되기 위해서는 클릿이 안으로 와야 되고 넓다. 좁혀야 되겠다. 그러면 클릿이 밖으로 나가면 좁아지겠죠. 네. 발이 무릎보다 안쪽에 있다. 발이 무릎 안쪽에 있다. 요런 어떤 페달링이 나오겠죠. 발이 무릎보다 안쪽에 있다. 네, 요렇게. 그러면 신발을 어떻게 바깥쪽으로 빼면 요렇게 되겠죠. 바깥쪽으로 빼면. 그러면 클릿은 안쪽으로 와야죠. 그래 바깥쪽으로 빠지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발이 무릎보다 바깥쪽에 있다. 요런 어떤 페달링이 나오겠죠. 요런 페달링이. 그러면 이걸 안으로, 신발을 안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클릿은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밖으로.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스피드 플레이는 엑셀 길이, 페달 축 길이가 다양하게 나오고요. 짧은 것도 있고 페달 축이 긴 것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짧은 것도 있고 어떤 건 긴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페달 축을 길게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페달 와샤는 2mm 두께부터 아까 연장 어댑터, 요거는 20mm, 2cm까지도 정리할 수 있다. 큐 팩터, 스탠스 너비를 조정하는 신발도 나왔다. 스캇에서 요 부분, 이걸로 통해서 어떻습니까? 클릿을 좌우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클릿을 좌우로 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평페달에도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각도를 조정하는 평페달도 있더라고요. 평페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내반슬이를 했죠. 약간 팔자입니다. 그래서 페달링을 하게 되면 약간은 이렇게 다운을 그리는 게 정상입니다. 이걸 굳이 기계같이 수직으로 하겠다. 오히려 그게 더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자연스러운 어떤 다운을 그리는 게 맞다. 그리고 가능하면 직선을 유지하도록 하되 그러기 위해서는 웨지를 삽입해서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죠. 자, 이건 제가 한 10년 전에 제가 피팅을 받으면서 착용했던 클립 웨지입니다. 이쪽이 한쪽이 두껍고 한쪽이 얇죠. 실제로 제가 좌측에 2개, 우측에 1개를 했었네요.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피팅 받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불편했어요. 클립 웨지가. 그래 어색해가지고 뺐어요. 바로 뺐습니다. 골반이 불균형한 상태에서 만약에 단순히 발 모양만 가지고 만약에 이런 웨지를 삽입했을 때는 부상의 위험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의사하고 상의하고 전문가하고 상의한 후에 웨지는 삽입해라. 왜냐? 우리가 잘못된 자세를 더 잘못되게 고정을 시키는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신중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클릿의 좌우 위치, 그 다음에 스탠스 너비, 큐 팩트, 그 다음에 큐 앵글, 페달링 어떤 각도로 보면 되죠. 큐 앵글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런 걸 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페달 축을 길게도 할 수 있고 짧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클릿의 위치를 신발에서 안쪽으로 하면 바깥쪽으로 나오고 바깥쪽으로 하면 안쪽으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스탠스 너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클릿 웨지 사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릎의 어떤 움직임을 수직으로 하는 게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 웨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웨지 사용에 있어서는 전문가와 병원의 어떤 처방이 있는 가운데서 어떤 그런 웨지 사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